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강의하는 H락의 정윤영 교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에서 소프트웨어 디자인 교과목을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마 그 중간고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들 해서 이 과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릴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소프트웨어 디자인은 6개 분반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6개 분반 학생들만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다른 분반에 그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하고 이 자료는 공유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내비두세요. 내비두고 여러분들만 이 과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공부한 거를 또 다른 친구들한테 절대 티를 내지 마세요. 예, 그냥 우리 반만 요걸 가지고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다른 반 학생하고 제가 이제 이 파일도 드릴 건데 이 파일도 다른 반 친구들하고 절대 공유를 하지 마세요.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오는 내용이 1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자, 이 부분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외운다던가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읽어보면서 그냥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외우려고 하지는 말고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줬으면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 이제 배경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뭐 디터 제체, 뭐 스티브 잡스, 뭐 오바마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 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뭐 사람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소프트웨어 교육의 정의에서는 자,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거, 향상시킬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과 코딩 교육의 이제 관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스크래치 프로그램인데 스크래치가 과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인지 스크래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정의, 특성 부분들 여기 쭉 나열을 해놨는데 이거 역시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스크래치 프로그램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크래치의 기본 생각 역시 한번 읽어보고 스크래치는 이런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면은 스크래치 프로그램, 직관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멀티미디어라는 거, 그러면 스크래치에서는 멀티미디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도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미지라던가 소리라던가 텍스트, 그 다음에 영상인데 여기서는 애니메이션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안 되고 애니메이션만 이제 작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영상, AVI라든가 이런 거 이제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공유를 통한 쉬운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크래치 관련 용어인데 여기도 이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스프라이트라던가 스크립트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말하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모양, 소리, 뭐 이런 것들, 블록 영역, 이런 거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웨이브나 MP3 같은 이런 형식의 소리는 이제 재생이 가능하죠. 근데 그 외적인 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블럭 얘기가 나오는데, 예, 동작 블럭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동작 블럭의 의미, 그래서 이제 정해진 값만큼 움직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부분들, 뭐 스프라이트를 진행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정해진 만큼 움직이게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음수를 입력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의 그 진행 방향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왼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양수 값을 넣었을 때 여기 이제 플러스 10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항상 오른쪽을 보죠. 근데 이제 왼쪽을 본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플러스 값이 들어갔을 때의 의미, 그다음에 마이너스 값에 들어가 입력이 됐을 때 어떻게 이게 움직이는지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위치를 정하는 부분인데 어, 그 스프라이트를 이제 정해진 좌표로 이동시키는 이런 블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이게 무대죠. 무대인데 이 무대에서 이 좌표의 의미, 예를 들어서 이제 무대 중앙의 위치 좌표가 x가 0이고 y가 0이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뭐 각 그 영역마다 값들이 좌표 값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어, 만드는 그런 응용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고 들어가야 될 것들이 이런 거예요. 동작 블록 예제 1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작 블록 예제 2번.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 더 만들어 보면서,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블록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 블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형태 블록은 이제 이런 게 있죠. 말하기, 그 다음에 생각하기, 이런 블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뭐 일정한 시간을 준 상태에서 말하는 게 있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그 말하기와 그다음에 생각하기가 이제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 예, 그리고 요 말하기 블럭과 생각하기 블럭의 차이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블럭이 여기 이제 형태 블럭 예제 1번, 예, 요런 것들, 요런 거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블럭 부분에서는 예, 요게 많이 지금까지 이제 그 메시지 보내기, 뭐 방송하기, 그다음에 메시지 받기, 받았을 때 요 이 두 개의 블럭이 이제 사실상 하나의 그 세트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 블럭의 그 의미, 그다음에 이 블럭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메시지 방송하기, 메시지 보내기인 경우에는 뭐 모든 스프라이트에게 보낼 수 있다. 즉 무대 위에 나와 있는 무대 위에 보여지는 모든 스프라이트에게 메시지를 이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뭐 이런 특징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정확한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좀 여기에 관련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제가 이제 이벤트 블록 예제 5번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또 공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 블록 부분이에요. 제어 블록인데, 제어 블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지 복합적인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이, 요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스프라이트 복제. 스프라이트 복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복제하기, 나 자신 복제하기. 그 다음에 이 복제본 삭제하기. 그 다음에 복제되었을 때, 요런 부분들. 요게 이제 블럭이 나오는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이것은 이제 스프라이트 복제는 현재 실행 중인 스프라이트와 동일한 그 스프라이트를 복제하는 건데 요 세 개의 블럭이 한 세트로 이렇게 움직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블럭이 나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몇 번을 공부하냐면 여기 이제 8번이 아니라 여기 6번이에요. 그래서 제어 블럭 6번. 우리 그 원격 교육 시스템에 보면은 제어 블록 6번이 있어요. 그래서 요 예제를 한번 해 보면서 여기 이제 보면은 뭐 나 자신 복제하기 여기 있죠. 나 자신 복제하기 그다음에 복제되었을 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 복제본 삭제하기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이렇게 한 세트를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감지 블럭인데요. 이제 감지 블럭에서 요거 문자열 입력 기다리기, 그다음에 이제 대답 요 두 개가 이제 세트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작동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원리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 감지 블럭, 여기 문자열 입력하고 기다리기하고 대답은 변수 값을 어, 사용했을 때, 변수를 사용했을 때 이 대답과 변수에 저장하는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그 묻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변수 쪽에서 이제 설명을 몇 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문자열 입력 기다리기, 그다음에 대답, 그다음에 이제 변수, 요 세 가지를 같이 엮어서 물어보는 예,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색상 접촉 감지하기 뭐 이런 내용들도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런 거 감지 블록 예제 2번. 그래서 이 감지 블록 예제 2번 같은 경우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지 블록 예제 5번. 그래서 감지 블록 예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그런 거죠.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뭐 여기 한꺼번에 이게 그 이-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요 화살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갈 거냐 한 번에 10만큼 쭉 가게 할 거냐 아니면은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가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감지 블록 예제 5번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0번 반복하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큼 가야 되는데 100만큼 어떤 좌표값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한 번에 100만큼 가게 할 거냐 아니면은 10만큼 10번을 가게 할 거냐 그런 문제예요. 근데 결과는 어때? 똑같은 거잖아요. 100만큼 이동을 하는데 한 번에 100만큼 점프해서 갈 수도 있지만 10만큼 10 이렇게 나누어서 10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도 똑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이동할 거냐? 한 번에 100만큼 이동할 거냐? 아니면 10만큼 10번 이동해서 100만큼 이동할 거냐? 사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뭐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연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연산은 연산의 이제 정의를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산이 뭐고, 그다음에 또 연산의 종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산술 연산, 비교 연산, 논리 연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복합 산술 연산,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은 뭐고, 비교 연산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두 값을 비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크다, 작다, 같다. 이 세 가지가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게 따지는 것이 이제 비교 연산이고, 논리 연산은 이제 참과 거짓을 이제 판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nd나 or와 같은 거 이런 걸 넣어서 만드는 것이 이제 논리 연산이 되는데, 그런 연산의 정의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난수. 이제 굉장히 많이 그 복합적인 문제로 엮어서 이제 난수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정된 범위 안에서 임의 수를 무작위로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난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수 같은 경우 이제 정의를 알아두는 것도 좋은데, 실제 그 코드를 주고 그 코드에서 나오는 값이 이제 어떤 값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과거에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예제가 연산블록 예제 1번 이런 것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대답하고 같이 이렇게 넣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좀 봐줘야 되고, 이게 이제 복합산술 연산이죠.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블록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수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난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원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나나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바나나가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오는데, 자, 여기 마이너스 200부터 20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이제 y는 150이고, 여기 이제 x가 이제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이 위치가 그럼 이 무대에서 어디쯤 될까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위쪽이에요? 예. 요거 y값 보면 대충 어디쯤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예, 그런 거 이제 그 위치를 이제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도 조금 찬찬히 살펴보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연산 예제 블록 3번인데, 요건 이제 비교 연산. 비교 연산을 이용해서 참이다, 거짓이다. 요런 거를 따지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 예제 블록 6번이 되는데, 연산 예제 블록 6번은 이제 그 나누기의 나머지, 예, 나머지의 나누기, 예, 요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기의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홀수냐, 짝수냐 이런 거를 여기서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홀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되면 홀수가 되는 거고, 그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면 짝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수의 그 정의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할 자료나 처리한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한 기억 공간을 의미한다. 예, 정의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수 블록 예제 1번, 우리 이제 공부했던 변수 블록 예제 1번, 요런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변수 블록에서는 요거 이제 묻고 기다리기 있죠. 그 다음에 대답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대답에 들어간 값을 변수에 이제 어떻게 넘기는지, 어떻게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하는지, 그런 원리들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지 아마 이 변수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수 블록 예제 2번에서는 물론 접촉 감지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 블록 예제 4번. 요거는 아마 이제 그 이번 주 7주차 과제하고 7주차 이제 학습 내용으로 이제 들어갈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1부터 n까지, 예, 1부터 n까지 숫자를 이제 더하는 거.
예, 1부터 하니까. 그러니까 n이니까 여기 이제 처음에 입력할 때 뭐 10까지 더해라, 5까지 더해라, 뭐 100까지 더해라. 이 값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5번 같은 경우에는 1부터 이제 100까지 합을 계산하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변수는 어떻게 잡고 합계 변수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숫자 변수가 1만큼 증가시키는 과정, 그 다음에 합계 변수의 값을 반복하면서 이제 더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반복을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어 보면서 이해를 하면 아마 이제 중간고사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이제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뭐 시험 공부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조금 뭐 지금 6주차 과제 영상 강의를 보고 그다음에 과제를 많이 했는데 조금 아쉽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한 열흘 정도 이 영상 찍는 게 이제 뭐 어, 열흘도 안 남았죠, 지금. 그 우리 시험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네.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에 영상 강의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좀 일부러 요거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한 약간의 안내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것만 다 들으면 뭐 100점 나오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조금 뭐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뭐 평균 정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처음에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렸지만 절대 이 자료는 다른 반 친구하고 절대 공유는 하지 마세요. 왜냐 그러냐면은 이걸 이제 다른 반 친구들이 알게 되면은 좀 굉장히 싫어하는 교수님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절대 이거는 여러분들이 와 우리 반 교수님을 찍어줬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절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걸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1학기고 그리고 또 뭐죠?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있어서 그 대학 생활에 대한 그 의미를 많이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대학 시험 공부에 대한 막막함, 이런 걸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반 친구하고는 절대 공유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거는 꼭 부탁하겠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이 그 담당 교수님을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은 우리 반대로 여러분들 묵묵하게 그냥 공부하시면 되고 다른 반 친구들한테 절대 이 자료를 보여준다던가 공유한다던가 절대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간 내내 코로나 걸리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디자인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면 수업이 되면 그때 꼭 여러분들의 건강한 얼굴로 건강한 모습 보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